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주 국제무예 액션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무예와 액션을 주제로 하는 장르 영화제인데요.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 영화제에 수석 프로그래머로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김윤식 교수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윤식 교수는 현재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윤식 교수와 함께 두 영화제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무예와 액션을 주제로 하는 장르 영화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많이 아시는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 같은 건 보통 종합영화제, 일반 영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지금 저희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는 이름에서처럼 무예 장르 그리고 액션 장르의 영화를 좀 특화해서 다루는 국내에선 최초고 세계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을 다루는 게 많지 않고요. 액션은 그나마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성룡이 주최하고 있는 성룡 국제무예 국제 액션 영화제가 있고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필리몬 메가페스트라는 큰 영화제가 있는데 무예 쪽은 아마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요. 수석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네. 영화제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수석 프로그래머랑 총감독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한 영화를 이제 연출하는 것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제의 주제를 잡고 그걸 어떻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제 내부 작품 수급 등 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영화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에 대해서 각계 반응이나 평가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성과라면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뉴스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분이 웨슬리 스나이프스라든가 저희 김래원 씨 같은 경우가 와서 상을 받고 많은 셀럽들이 이제 영화제에 참여해 주면서 이런 영화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세계에 알린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특별한 영화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또 이제 충주가 택견과 무예의 어떤 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영화제와 함께 같이 해서 브랜드 마케팅했다. 거기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어떤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가 지난해 우리 지역 충주에서 열렸지만 아쉽게도 좀 영화제를 직접 가서 즐기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영화제 모습과 또 올해 영화제 홍보 영상만 봐도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전국적으로 좀 많은 축제들이나 행사들이 방식을 바꾸거나 또 축소해서 개최를 한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에도 변화가 좀 있겠죠? 네, 그렇죠. 제일 먼저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온라인 상영을 했고 대부분의 영화제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영화제 개최 일시가 이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상영 부분이랑 오프라인 상영을 병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외 극장
그리고 야외 개막식장을 저희가 특별 상영관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자동차 극장이나 네. 이렇게 이제 방역이 아주 용이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걱정 없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충주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를 주최 주관하고 있는 충북 그 문화재단과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분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영화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10월에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집행위원회의를 이제 2번 정도밖에 아직 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와 성격과 방향을 많이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해 저희 영화제에 오셨던 분들께서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주로 상영하는 영화들이 저희가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들 뭐 이제 7, 80년대 아주 그 액션 영화로서 네. 많이 보셨던 영화들이 주로 상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영화제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이게 좀 또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국내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쟁 영화, 부분 경쟁 영화제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여 편을 개봉하는 것 중에 최소한 20편 이상은 국내 프리미어로 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네. 뭐 아직 준비 중이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인디 액션, 독립 액션 영화들을 한 10편 이상 또 이곳에서 개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인디 영화 제작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적인 영화제인 만큼 이제 해외 영화 출품작도 영화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으로 좀 해외 출품작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한데 올해 해외 출품작들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비경쟁 영화제이기 때문에 초청이나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디 섹션, 액션 인디 데이즈 섹션이랑 그리고 프로그래머 초이스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국내 이제 그 해외 이제 여러 영화들 이걸 지금 말씀드릴 수 베니스나 베를린 영화제에 사실 상영했던 영화들을 네.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걸로 지금 그래요?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 영화제가 아니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제 많은 영화들이 아마 대거 포진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셨던 것들이 액션 영화제 하면 이제 액션 스타로 이소룡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이소룡 특별전을 저희가 국내에 개봉한 극영화는 모두 다 수급해서 상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대가 더욱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올해 영화제만의 자랑이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 영화제를 기대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소룡 특별전이라든가 액션 인디 데이즈 섹션 사실 그 섹션엔 아마 모든 그 감독이나 배우들을 GV를 거의 초청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새로운 액션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말씀하는 프로그램 초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 감독들이 직접 지금 인터뷰를 보내고 있거든요. 섭외를 하면 본인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뭐 인터뷰 같은 것들, 뭐 영화를 관람하시는 데는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초이스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지난해는 사실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였고요. 올해부터 이제 충주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칭도 바꿔서 이제 시마프. 이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피프, 전주는 지프, 네. 저희는 이제 시마프로 명칭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것들을 좀 상징화하고 또 충주에 무예하면 떠오르는 게 삼조고라고 네. 태양의 신을 상징하는 그 새가 있거든요. 뭐 드라마 주몽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그 새인데 네네. 그게 무예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심볼을 그 3조고를 가지고 그 청주대학교 서진수 교수님이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는 명칭도 시마프라는 명칭 그리고 3조고를 사용한 그 심볼이 저희 충주국제영화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이 세계 최고의 무예 액션 영화제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대학교 김윤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청주국제단편영화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청주국제단편영화제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했고요. 사실 이 영화제가 17년이 되는 동안 사실 청주 시민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의 영화인협회가 1999년도에 지금 청주대학교 김경식 교수님이 처음 발족을 하셔서 2003년도에 처음 1회 영화제를 갖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수 단편, 그러니까 좋은 단편 영화를 청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영화제로 시작을 해서 쭉 발전해 오다가 중간에 이제 청주 또 디지털 영화제로 또 한번 또 이름을 바꿨고 이렇게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 왔지만 사실 저희가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영화제를 크게 확대할 수는 없었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청주영화인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올해는 꼭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품을 수급받고 국제 경쟁과 국내 경쟁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 뭐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영화제 일정과 현재 좀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뭐 오늘 기준으로 치면 104개국 2,870편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가 됐고요. 이것들 계속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8월 1일 날 정확하게 이제 개막작과 폐막작 그리고 1차 선택된 작품들을 공개를 홈페이지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8월 20일 날 여기 청주 동부창고 C카페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역시 그 정부 코로나 대응 방침에 따라서 저기 최소 인원으로 한 40에서 50분만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래도 레드카펫도 하고 뭐 사진 찍는 포토월이나 아니면 저희 그 홍보대사를 또 두 분을 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섭외가 되면 그 두 분과 함께 20일 날 개막식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한 공간이 만약에 안 잡혔을 때 극장을 못 잡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머 셀렉션이다라고 해서는 전체 60편의 영화 중에 각자 이제 수급했던 3명의 프로그래머가 본인들이 베스트로 추천하는 영화를 꼽아서 8월 22일 날 청주 CGV 일관에서 아마 이것들이 상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각 프로그래머별 그 섹션들이 이루어져 있고 뭐 그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이제 그 영화 감독들과 아마 지금 계속 인터뷰랑 뭐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그래도 감독을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매력이니까 그 프로그래머 셀렉션에 꼭 신청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 상영은 8월 31일까지 웨이브에서 유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 시상식은 그 청주예술제가 있는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여기도 또 이제 상영관이 또 잡혀지면 마지막 최종 후보작, 수상 후보작들을 상영하고 그리고 시상식을 거기서 마치면서 이제 영화제가 올해는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사실은 또 청주시에서 저희 준비하는 내용들을 알고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무료로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겠다 해서 지금 김수현 드라마 센터 네. 측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된다면 아마 청주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자, 지난해 7월 취임을 하시면서요,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영화제를 하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무국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본인들이 꿈꿔왔던 만큼 하자. 이 얘기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네. 제가 지금 이제 학교 모교를 또 이제 청주대학교를 나와서 모교에 있게 됐는데 사실 저도 20대 때 꿈이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청주에 국제영화제를 좀 열고 싶다.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과 또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여러 친구들이 한 5명의 스태프들이 사실 한 4달 정도를 무보수로 지금 밤낮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도 꿈꿔보지 못했던 영화제.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만들어서 꼭 이런 행사들을 시민들에게 만들어주자. 뭐 이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이 참 많이 적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스태프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그 모든 걸 이제 저희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부탁을 했는데 앞서 보신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 3D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따로 어떤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가님한테 맡기면 좋겠지만 저희 그 자원봉사하는 학생이 한 20일 정도 이제 모델링을 하고 컨버팅을 해가지고는 그냥 재능 기부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04개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언어들에서 저희가 영어라든가 뭐 일본어, 중국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데 러시아어나 뭐 중동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인들 통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또 이제 그걸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하는 일이라든가 또 이제 그 번역이 끝나면 자막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막 작업까지 지금 전부 저희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래머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마 이제 실제로 공연이 영화 상영이 시작이 되면 현장 진행부터 시작해서 그 폐막식까지 전체 GV나 어느 VIP 초청까지도 아마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정이 지금 스튜디오까지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영화제와 좀 비교를 할 때 올해 영화제만의 특징 또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초청하는 영화제는 올해가 처음이어서 네. 뭐 지난해랑 비교한다기보단 올해 영화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저희 영화제에 이렇게 참여를 구할지는 몰랐고요.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평균 하루에 100편 이상씩 영화를 보면서 지금 작년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 사실 수상했던 작품들이라든가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 뭐 클레르몽페랑 해서 세계 유명한 해외 영화제들 이제 수상작들이 한 20편 정도 그리고 코리안 프리미어, 아시안 프리미어 영화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천 몇 편 중에 저희가 50편을 고르는 거니까 해외 영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보시면 손해인 영화. 저희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선 베를린에 가시든지 청주에 오시든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선 깐네에 가시든지 청주국제 단편영화에 오시든지 이게 저희 로고거든요. 이거 항상 하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정도의 영화의 작품의 수준이 높고 그 수준 높은 게 바로 이제 이 영화제를 앞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영화제로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사실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올해 개막작이 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네.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개막작 8월 1일 발표인데 네.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살짝만 좀. 네. 프랑스 영화로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 투명 인간에 대한 얘기고요. 장르로 따지면 이렇게 멜로 장르의 영화입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어떤 화학을 준비하는 그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같이 옆에서 일을 하는데 네. 얼굴이 자꾸 빨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약품을 자기가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려고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투명 인간이 되고 어머. 네,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비로소 그 여자와의 어떤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막작 더욱더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가 이제 국제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라고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나요? 저희 영화제가 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뭐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영화제라면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보다 20년 정도 더 오래돼서 37회가 됐고요. 예산은 저희 한 60배 정도 많습니다. 이야. 근데 작품 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저희가 어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거기에 또 관계되신 이제 시의 어떤 그 담당 부서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민 단체나 뭐 어떤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우리 청주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방점을 찍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 영화제 후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뭐 어느 정도의 금액들을 확보하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그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더 넓혀가는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계획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요, 이 영화 감독 김윤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연출하신 작품으로 각종 국제영화제 초청도 받고 수상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칸 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도 같은 작품으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초청 당시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부끄러운 질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2015년에 했던 설화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어떤 부모의 마음을 담은 영화고요. 네. 2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대사가 거의 없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영화제들 중에서 이제 그 세계 국제 영화 제작자 연맹에서 인정하는 몇 편 러시아라든가 칸이라든가 뭐 그 샌디에고 영화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영화제들은 저희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나라마다 영화제마다 그 특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먼저 모스크바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세계 4대 영화제이기도 하고 몽타주의 어떤 영화 이론의 종주국이기도 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에이젠슈타인의 나라다. 영화제에서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았고 특별히 거기 유명한 발레단이라든가 뭐 음악단들이 또 이제 그 경쟁작 초청 부분들에 한해서 특별 공연들을 해주고 뭐 이런 경험들은 정말 특별한 저로서도 처음 겪어보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폐막식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심사위원장이죠.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수여를 하더라고요. 당시 심사위원장은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님이셨는데 폐막식 때 이제 심사위원 그 목걸이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 그 두 거장들이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나 이거 너무 좋다. 네네. 프랑스에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한참 이제 웃음바다를 만들고 결국 반납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러시아는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그쵸, 느낌이 아무래도. 많은데 네. 이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열려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 샌디에고나 LA 아르파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르파는 헐리우드 중심에 있거든요.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영화제뿐만 아니라 옆으로 계속 영화제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봤던 헐리우드 스타들이 네네. 수시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영화제마다. 그래서 역시 헐리우드구나. 헐리우드다. 헐리우드다. 뭐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설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영화의 연출을 맡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작품들 가운데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뭐 여러 작품 뭐 잘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영화제에서 좋게 평가해 주신 작품들이 있는데 전 그래도 2003년도에 내일의 날씨 맑음이라는 그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영화고요. 그 주제나 내용도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만화 작가를 꿈꾸는 어떤 한 청년이 밤새 이제 만화를 그리다가 그 다음 날 계약을 하러 가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아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그날 밤도 또 밤새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네네. 17년 정도가 지났는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영화를 좀 추천해 주고 싶고요. 아마 인터넷에서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네. 그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었고 그래서 그 진흥원에서 했던 영상제에서 저희가 좀 상을 받아서 아마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의 날씨 맑음. 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식 교수님을 보고 이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도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학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나요? 제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점이다. 영화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문학이나 영화보다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정치학 같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런 데서 길러지니까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서 자신의 어떤 관점을 명확히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 이 영화란 어떤 존재인가요? 네. 25년 전에 입시장에서도 똑같이 들었던 질문이고 네네. 저도 또한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지난해 개봉했던 포드 앤 페라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작년에 그 겨울에 해외에서 이제 특강을 갔다가 혼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거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맷 데이먼이 Who am I? 난 누군가? 난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순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질문이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굉장히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누구라는 걸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이고 경계하는 것처럼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저에게 영화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영화는 스스로에게 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저에게 되는 어떤 지침서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영화는 그 제 삶이고 제가 삶을 잘 살아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영화는 제 삶이다 그리고 제 삶의 지침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먼저 이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와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셔야 저희 두 행사가 다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그 상영 정보들이나 행사들을 많이 알릴 테지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영화제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람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김윤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가는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로 위상을 높여간다면 그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모쪼록 올해 개최될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주목받는 영화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김윤식 교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